네, 절대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어깨 축 처져 계시고 지쳐 계실 텐데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한마디로 좀 먼저 표현을 해주세요. 수요일과 같습니다. 네, 좋은 기업 싸게 사는 거요? 예, 거기에 이제 하나를 네. 더 붙이셔야 될 것 같은데, 수요일날 좋은 기업 싸게 사야 할 기업과 vs 추매 때만 사야 할 기업, 가로 열고 금리 5% 기준, 가로 닫고 이렇게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러면 이야기 이어서 좀 들어볼게요. 네, 지수 기준을 잡아드렸었는데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2410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번, 기준을 잡아드렸었죠. 2410을 기준으로. 2410은 대규모 손익이 청산된 자리다.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대규모 신용이 청산된 자리다. 이 전략은 8월 달에 제시해드렸던 숫자입니다. 2550이었을 상황에서. 실제로 2410이 회복이 됐고, 2500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정 현금 흐름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금리 5%와 관련된 거, 그리고 좀 기다려야 될 가격대들, 기준 양봉이 발생된 기업들, 그래서 종목 좀 차별화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410을 기준으로 선을 두 개를 그어드렸습니다. 2500. 그죠? 2500. 그래서 2500. 2410. 여기에 이제 제가 90포인트 선 정도 차이 나니까 90포인트 선 정도 빼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러면 한 2300, 한 20. 그럼 여기서 한 5차를 좀 둔다고 하더라도 한 2300, 한 50 정도 깨지면, 그죠? 다시 이제 2500에 좀 팔았던 것들 다시 사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실제로, 지금 현재 시장 구간이 2320 정도 왔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저점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으나, 다시 좋은 가격대에 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업 싸게 사야 되는 시점에 포인트만 잘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번에 가격 조정이 좀 많이 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전에는 이제 35만원대, 39만원대를 기다렸다가 사야 되는 가격대로 참 오랜 기간 동안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61만 원의 차익 실현을 했고요. 이제 다시 사야 되는 그 포인트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저는 이제 사기 시작을 해야 된다. 한 48만 원 정도 되니까 같은 돈으로 수량을 더 많이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한 48만 원대 이 자리에서는 이제 저는 매수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고,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가격 조정이 좀 심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때 중대형 배터리 흑자 전환됐던 자리 50에서 이제 52만 원을 기준으로 오랜 기간 동안 좀 기다렸다가 이제 매수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많은 부침들이 있었잖아요. 저희는 77만 원의 차익 실현을 했고요. 다시 이제 언제 사야 되느냐 이걸 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구간이었는데,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한 2300 오늘 보니까 26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은 요 구간에서 조금 더 조정폭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분할 매수를 다시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다음 주 잘 지켜보다가 혹시라도 전저점을 깨지는 흐름들이 한 번 더 나온다면 그건 또 다시 사야 되지 않나. 전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포스코 케미칼이 배터리에서 가장 좀 중요한 흐름을 좀 보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만 원대 여러분한테 많이 추천드리고 나서 이게 가장 큰 성과가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의 이번에 역할이 이전보다는 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9만 원을 지난번에 한번 브레이크 걸리는 자리로 보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번에 반등은 한번 센 반등이라고 보기는 않고 좀 많이 진입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짧게 좀 치고 나오는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더 나은 주식으로는 이제 양극재 쪽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인 LG와 같은 주식들, 이런 것도 잘 지켜보는 거예요. 잘 지켜보면 이제 한 70만 원이나 한 75만 원대 갔다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물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깨지게 되면은 손절매 물량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잡는 겁니다. 그때 잡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손절할 때 매수하는 거예요. 유동성이 축소되는 구간이니까
급한 사람들이 실수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급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차분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차분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리까지 기다리면 이게 또 유리한 자리들이 와요. 그래서 LG학 같은 경우도 지금 직전 저점이 한 63만 원까지 좀 찍었는데 이번에 반등 나오면 전 센 반등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한 60만 원대 후반대에서 한번 팔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전저점을 깨지는 신호가 나왔을 때는 정말 좀 좋은 기회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배터리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 배터리는 포스코 케미칼을 삼총사에서 이제 저는 이제 뭘로 바꾸냐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다음에 삼성 SDI 그다음에 이제 LG 화학. 핵심은 양극재 때문에 그래요. 양극재 때문에 그렇고 이 원료 확보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좀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 부분만 좀 여러분들 메모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양극재 가운데서 이제 LNF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이거 진짜 싸게 사야 된다. 그래서 17만 원 이상에서 사면 저는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신규 공략을 노린다면 오히려 17만 원이 깨졌을 때 여기서 한 번 더 손절 물량이 크게 나올 때 한 14만 원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면 하는 거고 안 오면 이제 가격들 온 것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은 유리하게만 포지션을 만들어가면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 그리고 뭐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가격 3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57,000원 이하에서는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51,000원이 깨졌을 때는 만약에 투매가 나오면 더 받아서 57,000원 회복한다고 생각하고 7만 이상에서 파는 전략. 요게 이제 국내에서 사업했을 때냐 해외에서 사업했을 때냐 해외에서 증설했을 때냐. 여기서 이제 해외에서 증설했을 때는 말레이시아 공장의 어떤 증설을 이야기를 하는 거가 될 겁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쪽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한미약품이 신약이 해외 쪽에서 판매 호조 때문에 급하게 좀 최근 들어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를 좀 시장하고 한번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유동성 축소고 전저점을 깨고 있는데 자금을 누가 지금 가져가고 있느냐. 가상화폐 쪽으로 가는 것 같지도 않고 부동산으로 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게 채권이나 외환시장으로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 돈이라는 거는 돌고 돈다. 돌고 도는데 왜 돈이라는 것은 돌고 도느냐? 이익을 쫓는 거예요. 지금보다 나은 미래. 지금보다 나은 미래. 그죠? 그리고 불확실성이 지금보다는 내년도가 적은 거. 이런 거죠. 똑같은 악재라면 악재가 해소되어 있는 녀석들보다는 악재가 남아있지만 내년도에 큰 꿈을 킬 수 있을 만한 그게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 이런 주식들을 먼저 시장은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IT 반도체하고 갈라지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제약 같은 주식들 쪽으로 저는 이동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보면은 터닝되었던 이 포인트가 언제부터 좀 많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냐면요. 12월 달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2월 달부터 코스피 지수가 가격 조정이 나온 구간에 오히려 12월 달부터 터닝 포인트 나오는 바이오제약 관련된 주식들이 여러 나옵니다. 지금 한미약품이 하나 나오지만 한미약품 이외에도 어떤 주식들도 좀 고개를 좀 들기 시작을 하냐면은 LG팜 같은 주식들도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하죠. 중요한 거는 12월 달에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호재가 없어요. 체감 지수가 안 좋단 말이에요.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6월 달에서 7월 달의 악몽, 9월 달의 악몽, 그리고 7월 달에서 지금 시간이 거의 한 5개월, 6개월 정도 됐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잘 집중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스트레스만 커질 거고 산타 할아버지 기다리고 있는데 산타 할아버지 오지도 않고 이렇게 스트레스가 최고조로 가 있는 상태에서 집중을 못 해요. 그러니까 찬스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방심했을 때가 찬스가 되는 거예요. 집중을 못 하니까 경쟁자들이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아주 좋은 기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침울할 때가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판 같은 경우도 지금 터닝 포인트가 하나둘씩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보면 그동안 삼총사와 관련돼서 버티기만 좀 했었는데 시장이 하락하는데 방어가 되잖아요.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제 이런 주식들만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시장은 하락하고 있으나 유한양행, 그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전저점이 오히려 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버텨주고 있고 하나둘씩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바이오제약 관련되어서 시장과 같이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그 밑에 있는 지원군들, 부두목들, 행동대장급들은 지금 터닝포인트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삼바만 하락을 하고 있죠. 이걸 기간을 좀 길게 한번 우리가 가져가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상 빠진 게 없어요. 종합주가지수가 3,300에서 2,135까지 급락이 나오는 기간 동안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빠진 게 없어요. 그래서 기간으로 지금 기간 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정을 조정이라고 보기도 애매합니다. 시장이 3,300에서 2,100까지 대폭락이 나온 기간 동안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쨌거나 고점 박스를 유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추세를 무너졌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히려 기준량을 만들어버리게 되면 바이오 제약들에 대한 자금들이 더 흡수가 강화될 수가 있다. 이랬을 때 시밀러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mRNA 관련된 플랫폼 주식들이 해외 모더나 암예방 백신 때문에 적당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었는데 이 판을 키워주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관련된 주식들이 치고 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버텨주고는 있으나 밑에 있는 주식들까지 자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걸로 봤었을 때 상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흡수하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은 좀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제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전략 잘 참고하셔서 전략 꼭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적자대 밸류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자리가 58,000원대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58,000원대는 삼성전자가 분기 적자대 밸류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종합주가지수가 2,500대에서도 58,000원대를 방어를 해줬고 종합주가지수가 2,400인데도 58,000원대를 방어를 해줬고 2,320대까지 떨어졌는데도 58,000원대를 방어를 해주고 있어요. 2,500이든 2,400이든 2,300이든 2,500 가더라도 랠리가 안 나오고 2,400 가더라도 랠리가 안 나오고 즉 58,000원 방어는 해주겠다. 내가 반도체 상황 자체가 내년도까지 그렇게 좋아진 상황이 안 오니까 끌어가주지는 못하겠어. 대신 방어는 해줄게.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빠스권은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좋은 주식들부터 담아놔. 대신 금리 5% 못 이기는 주식도 있잖아요. 이런 주식들은 함부로 살 생각하지 말고 아싸리 그냥 폭탄이 떨어질 때 기다려라. 우두두. 그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현대차도 이야기해드리고 기아도 많이 이야기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 5%를 전면에 내세우고 차별화 전략으로 가면 이번 구간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오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양쪽 시장은 아직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증시 대비 좀 덜 밀리나 낙폭을 만회하나 싶다가도 현재는 양시장 1% 안팎의 하락 움직임 나타나고 있어서요. 어제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빠지는 모습 보셨죠? 그래서 오늘 장도 좀 내내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다음 주부터 토마토TV 개편을 맞이해서 또 새로운 얼굴들과 새로운 코너로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린 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오프닝 벨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